그녀의 미소를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르네상스 미술관의 한 연구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혹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모나리자. 다빈치가 평생 아꼈던 걸자. 그런데 최근의 한 분석 결과는 이 그림에 감춰진 진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X선 분석, 적외선 투시 촬영, 그리고 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밝혀진 건 그녀의 미소는 기쁨이 아닌 병의 산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령 입술 위에 그 이상한 근육의 움직임, 목 주변에 살짝 부은 것 같은 그림자의 형태, 그리고 눈썹 하나 없는 얼굴. 혹시 다빈치는 그녀의 질병을 정확하게 포착했던 것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 어느 박물관 지하실. 오랜 시간 봉인돼 있던 다빈치의 메모가 발견됩니다. 거기엔 모나리자를 그릴 당시 그녀의 상태를 묘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미소다. 당신이 지금껏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미소. 혹시 병든 육체가 보낸 마지막 인사는 아니었을까요? 지민은 긴장한 손끝으로 슬그머니 장갑을 꼈다. 피렌체 보건연구소의 지하 보존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지 한 달째 드디어 그 앞에 섰다. 모나리자의 고해상도 디지털 판본이 천천히 벽면 스크린에 떠오르자 그녀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웃고 있지 않아. 그 미소. 세계가 수백 년간 찬양해온 그 미소가 지민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리고 조금 무서웠다. 마치 말 못할 비밀을 꼭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잘 봤어? 지민의 뒤에서 루카 박사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60대의 미술 보건가, 그리고 다빈치 연구 분야의 권위자. 그는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건 다빈치의 개인 노트에서 복원한 사본이야. 그녀를 그리던 날의 기록이지. 루카가 펼친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가가 자주 경련을 일으킨다. 입꼬리가 오른쪽보다 약간 내려가 있다. 손등이 부었다. 목 주변이 단단하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병의 징후였다. 갑상선 비대 가능성, 산후질환, 혹은 벨마비 증상. 의사들이라면 금방 눈치챘을 거야. 다빈치는 단지 그녀의 외형만 그린 게 아니었어. 그녀의 상태,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 순간의 침묵까지 담아낸 거지. 지민은 다시 그림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미소는 흔들림 없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 안엔 참담할 정도의 고요가 숨어 있었다. 혹시 그 미소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받아들인 자의 체념이 아니었을까? 피렌체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그림 속 여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딘가 짙은 감정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외치던 그 미소는 실은 말하지 못한 고통의 증언이었음을. 그날 밤 지민은 연구소를 나와 혼자 피렌체 도심을 걸었다. 유독 조용한 골목 거리의 조명은 낮게 깔려 있고 돌길을 따라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방금 본 모나리자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림이 사람을 본다는 말, 그게 진짜였을까? 다음 날 아침 루카 박사는 지민을 따로 불렀다. 손에는 오래된 보존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겉표지엔 손글씨로 조콘도 다빈치 비공개 메모 복원판이라 적혀 있었다. 이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메모야. 10여 년 전 밀라노의 어느 귀족가 지하에서 발견됐지. 다빈치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초안으로 추정돼. 번역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 안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건가요? 아마도. 읽어봐. 지민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다. 빛바랜 종이에는 다빈치 특유의 거꾸로 쓴 필체가 적혀 있었다. 루카가 옆에서 해석해줬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울음을 들었다. 나는 단지 그녀의 미소를 그렸지만 그 미소는 나를 따라온다. 밤마다. 지민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던 화가조차 그 미소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다빈치가 그녀를 무서워했던 걸까요?
아니 오히려 집착에 가까웠지. 이 그림은 원래 주문받은 초상화였어. 하지만 다빈치는 그림을 완성하고도 넘기지 않았어. 죽는 날까지 계속 손을 대며 고쳤다는 기록이 있어. 계속 고쳤다고요? 15년 넘게. 모나리자의 미소는 고정된 게 아니었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해갔다. 그림에 남아있는 붓자국을 보면 초기의 미소는 더 명확하고 선명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흐릿해지고 입꼬리는 조금씩 내려가. 지민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명화의 고정된 이미지는 사실 화가의 심경 변화가 투영된 유기체였던 것이다. 혹시 그녀가 다빈치에게 뭔가를 남긴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초상화가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이 다빈치에게 옮겨진 거라면요. 루카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도 있어. 다빈치는 평생 이상할 정도로 해부와 죽음에 집착했지. 특히 여성의 인체를 그릴 땐 비정상적인 정밀도를 보였고. 그럼 이건 단순히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이 아니네요. 오히려 죽음과 병, 그리고 인간의 붕괴를 기록한 문서 같은. 그래서 미술사가들은 이걸 다빈치의 유언이라 부르기도 해. 잠시 후 지민은 연구소의 한쪽에서 스캔 이미지 하나를 발견했다. 모나리자의 얼굴을 적외선으로 분석한 이미지였다. 거기엔 보통 눈으론 보이지 않는 붓질로 감춰진 어두운 음영이 드러나 있었다. 특히 목 주변, 마치 혹처럼 도드라진 부분이 있었다. 이건 갑상선 부위 아닌가요? 맞아. 현대 내분 비학자 몇몇은 그녀가 갑상선종이나 산후 갑상선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출산 후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지.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직후였나요? 당시 피렌체 상류층 여인 리자 델 조콘도 남편 프란체스코의 요청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됐는데 그때가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지민은 눈을 감았다. 아기를 낳고 몸이 약해진 여인이 초상화 모델로 앉아 있었다. 몸이 아파 웃을 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화가는 그녀의 입꼬리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그래서 완성된 그 미소. 억지로 만든 웃음도 진짜 기쁨도 아닌 병든 육체와 삶의 체념이 섞인 웃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바라봐온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였다. 지민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화면을 꺼도 책을 덮어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빈치는 생전에 39 넘는 시신을 해부했어. 그 중에는 산모, 아이 심지어 기형아까지 포함돼 있었지. 루카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민은 그런 기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해부 자체가 금기였잖아요. 죽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생명을 그릴 수 없다고 믿었지. 그가 그린 생명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해부된 진실이었어. 그는 지민에게 한 장의 그림을 건넸다. 죽은 여성의 해부도였다. 배가 갈라져 있었고 자궁은 정밀하게 묘사돼 있었다. 이건 그가 실제로 산모의 시신을 해부해 남긴 기록이야. 그 안에 아이가 있었어. 놀랍게도 그 배치가 모나리자의 자세와 거의 일치하지. 잠깐 그러니까 그녀를 그리기 전에 이미 그는 죽은 여인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모나리자는 죽음을 닮았다. 다빈치는 죽은 것을 살리는 화가였다. 그는 뼈와 근육을 그릴 때조차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잔혹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그림에서 따뜻함보다 침묵과 정적을 선택했다. 모나리자의 미소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기쁨의 흔적이 아닌 죽음을 가만히 받아들인 자의 평온함이었다. 며칠 뒤 지민은 루카와 함께 피렌체 시립도서관 지하 보관소를 찾았다. 거기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다빈치의 스케치북 폭사본들이 보관돼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넘겼다. 거기엔 여인의 눈동자만 수십 번 그려진 페이지가 있었다. 하나는 웃는 눈, 하나는 우는 눈, 하나는 텅 빈 눈.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 한복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웃고 있지만 나는 죽었다. 지민은 손을 떼지 못했다. 다빈치는 정말로 죽음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생명처럼 포장한 것이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생명을 보여주는 가면이었고 그 아래엔 차가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다시 루카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은 진실과 반드시 함께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그림은 진실까지 아름답게 속인다는 점에서 특별하지. 그럼 그녀는 정말 웃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그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모나리자의 그림은 피렌체에서 루브르까지 옮겨졌고 다빈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림 속 여인은 아직도 그 미소를 짓고 있다. 다만 그 미소가 말하는 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죽음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그림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인 이유였다. 하지만 말이야,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루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장난스러움과는 달랐다. 지민은 의자에 몸을 숙이며 조용히 되물었다. 뭔데요? 리자 델 조콘도 그녀의 무덤이 없다는 거야. 지민의 손이 멈췄다. 모나리자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피렌체 상인의 아내 리자. 수많은 미술사 교과서에서 실존 인물이라 단정했지만 정작 그녀의 무덤은 지금껏 발견된 적이 없다. 그녀가 사망한 해에 대한 기록은 있어. 1532년 63세. 수녀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 그런데 그 수녀원의 무덤 구역이 3번이나 발굴됐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혹시 기록이 소실된 건 아닐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2007년에 실제로 수녀원 지하묘지에서 발굴된 유골이 있었는데 그 뼈 조각을 유전자 감식하려 했더니 샘플이 사라졌지. 연구소 이송 중에. 지민은 무언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잃어버렸다고요? 그 중요한 걸 이탈리아 문화재청에서도 은근슬쩍 묻었어. 그리고 그 이후 모든 발굴은 중단됐지. 그 순간 지민의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흘렀다. 실존 인물이어야만 할 그녀의 흔적이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지민은 혼자 산토르소라 수녀원을 찾았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정원이 나타났다. 거기엔 오래된 조각상과 무너진 묘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벽에 낡은 석조문을 발견했다. 기이하게도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엔 다빈치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 미소는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민은 손전등을 비추며 성문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리자 델조. 나머지는 시간이 먹어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안에 그녀가 있다.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온 지민은 다빈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리자 델 조콘도는 실존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림 속에서 수백 년간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그 미소 하나로. 선생님 혹시 다빈치는 실존하지 않았던 여인을 그렸던 것 아닐까요? 내가 아는 한, 다빈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모델을 실명으로 밝힌 적이 없어. 조콘도라는 이름조차 후대가 끼워 맞춘 가설일 뿐이야. 그럼 그 미소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실제하는 미소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날 이후 지민은 그녀의 미소를 더 이상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무섭도록 완벽한 기만처럼 느껴졌다. 살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를 여인이 아직도 수억 명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는 건 차라리 유령보다도 더 무서운 진실이었다. 그림을 본 사람들 중에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아. 루카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경험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모나리자의 눈을 오래 바라보면 자신이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그게 그림이 너무 정교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지. 하지만 예술계에선 이걸 모나리자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그림을 본 뒤 실신하거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관람객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보고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했고 누군가는 눈동자가 움직였다고도 말했다. 지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소 야간 보존실. 지민은 혼자 모나리자의 적외선 촬영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면에 띄운 그림 속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찰칵. 어디선가 사진 셔터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민은 화면 속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스캔 데이터에선 보이지 않았던 낯선 형체가 이미지의 붓질 아래에서 미세하게 떠올랐다. 그림 속 미소 너머 아주 희미한 또 다른 입술선이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밑에 뭔가 더 있어요. 지민은 급히 루카를 호출했고 둘은 함께 그 이미지를 분석했다. 루카는 말을 잃었다. 그림 아래층에 다빈치가 지우고 덧칠한 또 하나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 여인은 모나리자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눈썹이 있었고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은 다빈치 자신과 흡사했다. 이건 자화상이었나요? 아니야. 이건 다빈치가 그리려다 지운 얼굴이야. 대신 그 위에 그녀를 그린 거야. 지민은 믿을 수 없었다. 수백 년간 세계가 경탄한 이 명화의 저 깊은 심층에 다른 얼굴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중 초상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실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빈치가 만들어낸 완벽한 환영이었다. 그 환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자신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던 어떤 순수한 존재를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민의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정전도 아니었고 기계 오류도 아니었다. 보존실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방금 뭔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루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림 속 모나리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너무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조용한 방 안에 어디선가 익숙한 문장이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 미소는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지민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모나리자 그림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그림 속 여인이 서서히 다가오는 꿈. 눈을 감았는데도 눈동자가 보이는 꿈. 모나리자는 오늘도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건넨다. 그들은 그 미소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그녀를 예술의 결정체라 부른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 감춰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다시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림 앞에서 조용히 입을 다문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명화의 미소는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세요.